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많습니다. 경쟁력과 비교해 셀리버리의 코로나19 면역 치료제 ICP-NI가 갖는 경쟁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지금 표준 치료제라고 등록되어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병원에 오면은 렘데시비르와 그 덱사메타손이라고 해갖고 이게 스테로이드 계열 소염제이기 때문에 우리 면역계를 굉장히 교란시키는 그런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나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으니 염증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환자한테는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그리고 염증을 낮추는 덱사메타손이 표준 치료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익이 50%면은 부작용이 50%예요. 이러한 스테로이드 계열 강력한 이 항염증제는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WHO에서. 그리고 WHO에서 역시 덱사메타손 렘데시비르는 중증, 위중증 환자한테는 치료 효능이 없다. 치명률을 줄이지 못한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어요. 경증 환자한테 치료 기간을 3, 4일 줄여준다는 그런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는 저는 없다고 봐요. 백신은 있습니다. 백신은 파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더나 백신, 얀센 백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백신은 종이 변종을 되거나 돌연변이가 일으켜지면은 면역 반응을 잘 못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계속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게 조기에 팬데믹이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변종을 일으키게 돼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매년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백신을 석 달에 한 번씩 맞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계속 감염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신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치료제는 아주 특이적인 치료제는 아직 없는 현상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는 치료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항체 치료제가 한두 가지가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온 게 있어요. 그러나 광범위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경쟁 약품이 있다라는 말씀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코로나19 면역 치료제 ICP-NI는 이 면역 폭풍을 잠재우는 그런 특이적인 면역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우리 몸이 한 번도 지금까지 반응하지 않았던 바이러스의 감염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 즉 염증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면역 폭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대량으로 분비가 돼서 바이러스도 죽이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도 없애는 그런 우리 몸의 방어 체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들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면은 멀쩡한 세포, 조직도 파괴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폐혈증, 그것이 좀 더 진행되면은 혈전이 광범위하게 생겨요. 혈전도 생기고 그러면 혈관을 막게 되겠죠. 혈관이 파괴되고 그러므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럼 모든 장기가 기능을 잊어버리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급격한 염증 반응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미국만 해도 하루에 7만 명대 확진이 있고 하루에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사망에 가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이런 팬데믹은 계속 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약 90%가 집단 면역이 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백신도 계속 나와야 되고 새로운 백신, 새로운 치료제가 계속 나와야 돼요. 항암제가 지금 없습니까? 항암제가 수십 종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계속해서 치료제, 항체가 나와야지 이 팬데믹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제 비임상 단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비임상 결과 좀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019년 11월서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치료제를 집단 감염병의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보 물질을 6개월 정도 걸려서 도출하고 작년 6월부터 지금 4월이죠. 약 9.5개월 동안 비임상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비임상 시험은 영장류에서 치료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직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목에 주사해서 감염을 시키고 사람과 똑같아요.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증, 죽진 않아요. 예. 만약에 수천 마리를 했으면 죽는 개체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수십 마리 단위로 했기 때문에 죽는 개체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사람과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 데서 면역 폭풍을 잠재우고 모든 코로나19 바이탈 사인이 정상화되면서 회복되는 그러한 효능을 저희가 받았고요. 독성은 물론 약이라는 거는 밥도 많이 먹으면 아파요. 독성이라는 건 많이 먹으면, 많이 치면은 독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든 약이라는 건. 그래서 정상 범위 내에서 안전하다 하는 게 나왔고, 그리고 바로 오늘까지 모든 분석 데이터가 도출돼서 효능평가기관, 안전성평가기관, 분석기관에서 모두 자료를 취합해서 이제 미국 FDA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동물 데이터를 가졌는데 사람한테 써보겠소 하는 IND 파일링을 하는 그러한 임상 수탁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오늘 넘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은 잘 어떠한 도수, 그리고 어떻게 투여, 몇 시간마다 투여, 며칠간 투여, 또는 어떤 환자한테 투여를 결정해서 FDA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최종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신청, 그리고 이미 FDA와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거니까 시간 길게 끌지 않고 임상 승인 이렇게 돼갖고 미국에서 임상 1상과 2상을 동시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임상에 걸린 시간이 9.5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짧은 건지 아니면 좀 긴 건지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일반적인 의약품의 비임상 저는 7년간 하는 팀도 봤어요. 보통 24개월, 2년간 보통 비임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9.5개월 만에 미국의 코방스라고 하는 그런 비임상 업체를 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이유는 원숭이 시험 결과를 보니 이게 코로나19 치료에 확실한 치료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방스 측 이야기를 빌리면은 그래서 빨리 해야겠다. 다른 거 잠시 일반적인 의약품은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잠시 늦추고 이거를 먼저 가자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사실 더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일본은 원숭이 수급에 문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 독성 시험, 코로나19 시험을 많이 하니 이런 실험 동물의 수급에 약간 문제 있어서 거기에서 2개월, 그리고 분석법을 개발했어요. 온몸의 흡수분포 대사 제거가 되는, 그리고 물질을 추적해야 하는 그런 분석법 개발을 했는데 그 분석법이 정말 잘 분석이 되느냐 하는 검증 시험에서 약간 딜레이가 돼서 2달, 그래서 4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개월 만에 완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했다고 그쪽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임상 단계도 궁금합니다. 임상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임상이 끝나면은 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앞으로 남은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쪽에서는 모든 것이 자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FDA하고 코방스 측하고
임상 시놉시스, 임상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환자한테 어느 용량으로 몇 번을 며칠간 줄 것이냐, 어떤 환자군한테 줄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하는 프로토콜만 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FDA 승인을 받은 직후에는 미국 전역에서 저는 대도시 위주로 그리고 큰 대학병원 위주로 아직 숫자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숫자의 환자한테 투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항암제나 뭐 고혈압 치료제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길게 약을 먹고 약을 투여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감염병이 걸려서 굉장히 위중증 환자한테 투여하는 게 목표인데 저희는 3일 내지 5일 투여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1인당 3일 내지 5일 투여,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00명이다 미국 전역에서, 그렇게 하면은 예상 기간이 나오겠죠. 임상 결과에서 물론 치료 효능이 나와야 돼요. 치료 효능이 좋게 나오면은 긴급 사용 승인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긴급 사용 승인 또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뭐 거의 비슷하지만 그 두 개 중에 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임상 이상 중에 있지만 대단히 코로나19 환자한테 전국 병원에서 다 쓸 수 있게, 렘데시비르도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백신 다 임상 상상까지 해서 FDA 승인 받은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임상 2상 또는 3상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 카테고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점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을 제일 처음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뭐 사용을 한다거나 허가를 받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목표는 미국에서 임상 1, 2상을 동시에 해서 1, 2상을 최단 기간 내에 마치고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 남미의 커다란 국가들, 그리고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다시 비임상을 하거나 다시 임상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도 그렇고 레귤레이션도 그렇고 각국의,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백인을 대상으로, 코카시아시안을 대상으로 임상에 성공했다 하면은 그 결과를 대부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임상 2상에 성공했다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셀리버리가 임상을 진행하는 동안 경쟁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셀리버리가 임상을 끝내고 상용화되더라도 좀 상업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신약은 하나가 나온다고 모든 환자를 치료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폐암 치료제가 기적의 신약이 나왔다. 전체 폐암 환자의 20% 정도만 치료해도 그건 획기적인 약이에요. 계속 치료제, 계속 백신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점점 그 약효도 좋아지고 면역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치료제와 백신이 계속 나와야지 이 팬데믹을 최단 기간 내에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참 어려운 험난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비임상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손을 떠나는 상태에서 다 미국에서 했잖아요. 원숭이 실험도 미국에서 했고 독성 시험도 미국에서 했고, 독성 시험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원숭이 시험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 제약회사나 바이오텍 회사는 전무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우리 당사가 유일하고 미국 내에서도 원숭이 시험을 그렇게 대단위로 한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당장 빨리 일주일 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이 다 우리 마음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가장 힘들었고, 일단 약물이 좋기 때문에
예, 독성이 없고 치료 효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저도 안심하고 했지만 일정 지연 이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